올해를 마무리하는 세계대회,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입니다. 준결승전 해설의 원성진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출란배,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잘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출란배에서 박영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결승 진출을 하면서 기분 좋은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주최했던 삼성화재배, LG배 모두 좀 중국에게 내어주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주최하는 대회만큼은 모두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출란배에서도 이번 천부배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천부배에서는 준결승전 모두 한중전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천부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에서 주최하는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이 대회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이 룰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각 두 조로 나눠서 각 조의 결승 진출을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있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사실 축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번 천부배에서 바둑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자 각 조 1, 2위가 교차로 토너먼트 대국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승리를 거두는 승자들은 결승전 3번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승 상금이 200만 위안인데 하나로는 약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3억 3천만 원 정도에 되는 굉장히 큰 우승 상금입니다. 네, 자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촐기 5회, 덤은 7집 반이 주어집니다. 자, 먼저 B조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박정환 구단은 A조 2위와 만나게 됐는데 천여우회 구단과의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자, B조 2위 신진서 구단은 A조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국의 장웨이제 구단과 맞붙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 프로필부터 살펴드리죠. 먼저 박정환 구단, 천여우회 구단, 93년생, 89년생, 자국 랭킹은 2위와 8위의 대결입니다. 뭐니 해도 상대 전적이 눈이 가게 마련인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사실 세계 어느 기사들과 두어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성적을 올린 기사는 유일하게 천야오의 구단일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최근에 사실 예전에 천적이었었는데 한때 극복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최근 지금 6연패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또 천적임을 또 천야오의 구단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준결승 또 다른 한판 신진서 구단과 장혜재 구단의 대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생, 91년생 나이는 9살 차이고요. 자국 랭킹은 1위와 11위의 대결이에요. 네, 하지만 상대 전적이 지금 신진서 구단이 1패를 안고 있고요. 하지만 2015년도에 그때 당시 LG배에서 예선에서 도왔던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판의 대결 오늘 바둑TV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장웨이제 구단 5년 전에 대국이었었거든요. 3년 전에 대국이었었거든요.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결은 5대5. 사실 신진서 구단 쪽으로 좀 점수를 더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3년 전의 신진서 구단과 지금의 신진서 구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그래도 조금은 우세하지 않을까 싶지만 또 장웨이지 구단도 굉장히 최근에도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거의 5대5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른 한판이죠. 천여우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상대 전적이 조금 벌어져 있기는 한데 신진서 구단도 천여우회 구단의 대국에 있어서 이 선수를 표현해달라 했더니 단 두 글자, 세다 이 말밖에 하질 않았거든요. 네.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천여우회 구단을 좀 어려워하는 걸까요? 일단 천야의 구단은 지금 최근 사실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꾸준한 성적을 올리는 기사고요. 역시 그 꾸준함의 이유는 노력과 또 가장 탄탄한 기본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초반, 중반, 후반이 다 골고루 강하고 특히 또 이제 강한 상대일수록 굉장히 또 극단적인 기풍에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일류 기사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박정환 구단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큰 응원, 그리고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한중전 박정환 구단과 천여우회 구단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중국 성도에서 펼쳐지고요. 박정환 구단은 출란배를 치렀던 닝보에서 바로 이동을 했어요. 네, 지금
신진서 구단, 천야오의 구단, 박정환 구단, 장혜재 구단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으로 좀 짧습니다.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시 반입니다. 자, 돌과르기 결과 박정환 구단이 흙을 쥐었네요. 네, 글쎄요. 일단 덤이 중국에 있는 대회는 덤이 7시 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100이 조금 모든 기사들, 대부분의 기사들이 100을 조금 선호할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흑번호로의 포석이 많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의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준결승전은 단판 승부고요. 박정환 구단이 어떤 포석을 준비해서 또 들고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준결승에 이름을 올린 4명의 기사 중 3명의 기사가 모두 세계대회 우승을 거둔 적이 있었던 기사들인데요. 천야오의 구단은 2013년도 출란배, 2016년도 백령배에서 타이틀을 거둔 바가 있고요. 또 우리 박정환 구단은 2011년 후지집에 이제 2015년 LG배, 올 초에 있었던 몽백합배에서 타이틀을 거머쥔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은 또 최근에 출란배도 결승 진출에 있는데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박정환 구단이 아직 세계대회 결승에서 중국 기사한테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조금 아쉽고 이번에 신진서 구단이 만약에 결승에 같이 올라온다면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볼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만약 중국 기사와 대결을 한다면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천부배만큼은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또 얼마 전에 출란배에서 형제 기사가 동시에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네. 그 기세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첫 수가 착수가 됐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화점을 들고 나왔어요. 네. 어떤가요? 박정환 구단도 주로 즐겨두는 포석이 있을까요? 박정환 구단은 꾸준하게 이제 사용하는 포석은 없는데요. 최근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첫 수는 거의 화점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수로는 여기 이쪽 소목이나 이쪽 소목 그리고 화점 세 군데가 모두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박정환 구단은 이쪽 소목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점을 둔다면 이곳을 굳힌다거나 아니면 이곳을 날일자로 두는 포석을 자주 애용하고 있고요. 이 135의 날일자 굳힌 포석은 중국의 이제 인공지능인 죄이가 자주 둬서 네. 최근에 그 프로 기사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을 하는 포석입니다. 이렇게 두고 네, 이런 식의 진행이 최근에 많이 두어졌습니다. 아마 자주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어느 소목일까요? 화점이에요. 네. 양화점도 모든 기사들이 지금 사실 좋아하는 포석이고요. 네. 하지만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는 제가 기보로 양화점을 둔 바둑을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좀 양화점으로 포석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백도 화점을 놓으면서 서로 양화점의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계 대회나 좀 큰 승부일수록 100번으로서 한쪽 소목은 잘 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가요? 거의 양화점밖에 저는 보질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소목을 두게 된다면 100번으로서 소목을 두게 된다면 조금 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인공지능의 승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식해서 최근에는 100번으로서는 거의 소목을 잘 두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중국 죄이, 절해라고 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목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사들은 지금 인공지능 엘프고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엘프고 그리고 중국은 죄이
좀 달라요. 네. 연구하는 게. 그래서 퍼센티지가 조금 초반에 많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의 죄인은 상대적으로 소목을 두어도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한국의 엘프고는 아니지만 네. 한국 기사들이 엘프고로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엘프고는 상대적으로 100번으로 소목을 두게 된다면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목을 잘 두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원성진 구단이 이제 기보를 나볼 때 느낀 바로는 그래도 100으로는 소목보다는 화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또 세계 대회나 큰 승부일수록 더 100으로서 양화점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포석을 쓰기 때문에 포석 잘 두지 않는 포석은 잘 안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화점으로 평상시에 두던 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좌상을 걸치고 난 이후에 붙여서 대응을 합니다. 뭐 이 진행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박정환 구단이 사실 몇 달 전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포석입니다. 신진서 구단도 좋아한다는 네.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여기서 붙이고 2단 젖힌 수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쪽을 치고 있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만 느는 수법, 미는 수법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걸쳐간다든지 아니면 삼삼을 판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가장 많이 두어졌던 포석입니다. 이 포석을 선택을 했다는 건 박정환 구단은 좀 실리적으로 바둑을 끌어가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천야의 구단이랑 두면은 일단 장기전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을 것 같고요. 조금 단단하게 좀 얇게 두진 않고 단단한 포석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조금 벌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세한 승부가 나왔을 때 한 집 반, 두 집 반, 반집 모두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뒀었어요. 네, 박정원 구단이 천야의 구단한테 지는 패턴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반집 승부 이런 승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천야의 구단이 박정원 구단이랑 두면은 조금 좀 극단적인 바둑을 가끔 사용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선실리 후타게라든지 선실리 후타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잡히냐 사느냐 이런 식으로 판을 이끈다면 천야의 구단도 그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야의 구단도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박정환 구단을 만났을 때 이제 끌어가는 다른 기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좀 평상시로는 변화를 주는 거군요. 네, 패턴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계 이제 최정상급이랑 두다 보면은 좀 후반을 가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빨리 승부를 내는 것이 좀 승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박정환 구단이 워낙 후반이 또 강하기 때문에 네. 좀 확실하진 않지만 좀 그런 식으로 판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좀 흔들어가고 상대를 자극하는 쪽은 천야의 구단 쪽이 먼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역시 3-3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막는 곳은 두 곳인데요. 네. 주로 이쪽으로 흙은 맞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네, 여기서도 상변을 이제 벌리는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두어진 수법이 이 두 칸입니다. 이 두 칸은 박정환 구단이 이 모양에서는 거의 두 칸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밀게 된다면 젖혀서 네, 이런 식의 진행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맞고
네, 이쪽으로 날일자로 약간 조금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또 인공지능은 지금 이 형태를 흙의 또 급소자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좌상기 백 모양의 급소는 이곳이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짝 다가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사실 두어지지 않았던 수법인데 최근에는 잘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을 이런 식으로 빼게 된다면 이곳이 붙이고 한 칸을 띈다면 이 자세가 흙이 괜찮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백의 좌상이 좀 중복이 된다는 걸까요? 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붙여주는 것이 보통은 악수인 경우가 많지만 지금 좌상기에 백돌이 조금 뭉쳤기 때문에 흙이 둘만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박정환 구단이 오늘은 새로운 포석을 들고 나오기보다는 본인이 주로 즐겨두고 사용했던 포석으로 천야오의 구단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면은 박정환 구단이 최근 8연승 중이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완전히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왔고 네. 또 그 8연승이 좀 비중 있는 대회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KBS 바둑왕전도 결승에 진출을 했고 또 출란배 결승 진출 네, 등등 중국 리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페이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출란배에 올라간 것도 크고요. 또 농심배 판팅이 구단 네. 연승 꺾은 것도 대단했고요. 네, 그 농심배를 이기면서 조금 또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 그 바둑이 사실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판일 수도 있었거든요. 한국 기사가 지금 한 명도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심적으로 부담이 많았던 바둑이었을 것 같은데 그 바둑을 이기면서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돌을 세차게 착수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그런 기사가 아닌데 네. 그 바둑은 꼭 이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두 칸 낮게 다가섰고 그러자 천여우의 구단도 마치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바로 밀어갑니다. 네, 두 기사가 모두 굉장히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기사고 초반에 지금 이 포석은 수도 없이 또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기세로 전에 공부했던 그 모양대로 서로 두어져 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그리고 또 2시간이다 보니까 좀 짧거든요. 네, 이제 최근의 트렌드죠. 약간 후반에 시간을 약간 남아있고 남겨두고 마지막에 이제 좀 이기는 패턴을 찾아가는 종반에 이겨가는 패턴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흐름이 지금 기사들이 많이 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후반에 초읽기에 몰린다면 정확하게 이기는 수순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비교적 그 연구한 대로 포석을 빨리빨리 두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요. 끊어가면서 좌변에서부터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네. 비록 두 기사가 모두 연구한 포석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네요. 오늘 약간은 서로 기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세로 초반에 좀 빨리 두는 것도 네. 있거든요. 오늘 또 색다른 모습을 박정환 구단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근데 이 진행은 AI로서도 많이 놔봤을 것 같아요. 네, 원성준 구단도 이 진행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많이 봤고 실제로도 이렇게 둔 적이 있고요. 네. 승률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로 보는 인공지능의 승률은 사실 네. 흙이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포석 자체가 흙이 괜찮은 포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 인공지능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인공지능은 백이 좋고 또 한국이 즐겨보는 엘프고는 흙이 좋기 때문에 이미 출발선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비슷하게 그렇게 봐야 될 것 보면 네, 같고요. 5대 5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그리고, 네. 네.
인공지능 승률이 한 70% 정도까지는 사실 크게 체감은 안 오거든요. 좀 극단적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저희 그 기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승률 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체감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한 80% 이상 정도 됐을 때 조금 우세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90%는 최소한 넘어가야지 이 정도면 확실히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90%가 넘을 때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기사들은 전혀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좀 뭐 99%까지 간바학도 사실 굉장히 많이 역전패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랑 인공지능의 퍼센트랑 또 기사들의 퍼센트는 체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도움은 받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기풍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으로 단수를 치고 중앙으로 밀어갔습니다. 백이 막아서 진행을 시켰고요. 네, 여기까지 거의 사실 최근에 정석처럼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서 아마 거의 필연의 진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이쪽을 젖혀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둔다면 초반에는 비교적 뭐 큰 전투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야오에도 정말 꾸준하게 성적을 내는 중국의 탑 클래스들 중 한 명인데 예전에 뭐 많이 대국을 치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천야오의 구단 같은 경우에도 좀 기풍이 좀 변화가 있는 스타일의 기사였나요? 보통 기사들이 사실 변하죠. 처음 입단했을 때랑 또 중간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낼 때랑 마지막에 최정상급에 왔을 때랑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사들이 기풍의 변화는 있고요. 하지만 그 차이의 정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천야의 구단은 많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더 천야의 구단이 어렸을 때가 훨씬 좀 극단적으로 산실리 후탁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두텀을 많이 잃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좀 두텀을 쌓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실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기사이긴 하지만 두텀도 좀 겸비해 가면서 바둑 판을 짜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환 구단을 만날 때만큼은 그 예전 그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뭐 물론 천야의 구단이 두고 싶은 대로 판을 짜고 싶은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랑 무난하게 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건. 네. 아무래도 자기가 조금 이길 만한 상대랑 두면은 조금 후반전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최소한 자기보다 약간이라도 강한 상대랑 둔다면 조금 더 이제 한 수 한 수를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모든 대부분의 기사들이 조금씩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박정환 구단만큼은 그대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풍이 많이 변한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추어 눈에서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프로가 봤을 때는 좀 다른가요? 뭐 그대로일 수는 사실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많이 안 변한 기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판을 짜갔고 또 굉장히 바둑 자체가 유연하고 또 후반이 강했고요. 정말 처음에 왔을 때부터 기풍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약점이 없는 그런 기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이제 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환 구단이 이제 가장 강한 부분을 초, 중, 종반 모두 다 강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세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바둑 전체를 보는 그런 힘이 좀 유달리 좀 강한 편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부분적인 수익기들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지금은 다 강하죠. 강하고 초반, 중반, 중반도 대부분 강한데 가끔은 이제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참 박정원 구단은 이제 한 수 한 수를 굉장히 전체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랑 가장 좀 비슷한 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정석 이후의 정석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좌변에서 상변까지 넘어가는 시점이 됐고요. 박정원 구단은 단단하게 나를자로 받아뒀어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정석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러 판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외워두셔도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여기까지 인공지능의 이제 승률을 보면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네. 아마 서로 거의 정수만 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 확률이 높은 수만 뒀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면은 승률이 다음 수를 제시해 줄 때 비슷한 수법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계속 지금 비슷한 수법으로 아마 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정도 나올까요? 글쎄요,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천야의 구단이나 박정원 구단이나 이 모양은 또 많이 두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고 할까요? 네. 사실 외우는 습관은 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은 외우고 있는 그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몸이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다음 수순 좀 몇 가지 짚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지금 받은 장면인데요. 지금 이쪽에 손을 빼게 된다면 흑에게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허용하는 것이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좌상 쪽에 백돌들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상변에서 안형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군요. 네, 이런 곳이 붙이는 탄력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곳에 먼저 손이 가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두 점의 급소거든요. 네.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 두 군데 정도가 보통의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일단은 이쪽 방향이 보통입니다. 그렇군요. 서로가 가고 싶었던 자리군요. 네. 즉, 이런 자리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자리도 아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감인데요. 서로 만약에 백돌이나 이 백돌이나 흑 좌변도의 흑돌들이 100% 살아있는 돌이라면 이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흑돌도 아직은 살아있는 돌은 아니고요. 백돌도 살아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제 서로 미생일 때 네. 서로 먼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어디가 가장 형태의 급소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이제 실력이죠. 꿀팁인데요. 서로가 미생일 때는 먼저 좀 공격을 하는 방향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네. 이제 돌이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가 굉장히 바둑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아생연우 살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그 자기의 돌을 보완을 하고 상대방의 돌을 공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는 놓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좌하 붙이고 젖힌 이후에 어깨를 짚었거든요. 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곳을 붙이고 늘자 이쪽을 지금 어깨를 짚었는데요. 이 부분을 손을 빼는 모양은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 어깨를 짚기 전에 이곳을 교환을 하고요. 네, 손을 빼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교환이 지금 악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교환을 그냥 단순히 보류를 했을 수도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 어깨를 짚기 전에 이 교환을 하고 손을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호구치는 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어깨를 하나 집어놓는 편이 더 좋다는 거군요. 글쎄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런 거는 사실 저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본인의 감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감각적으로 이 교환 자체가 최소한 손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교환들을 볼 때 앞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얼마나 내다보길래 이런 교환을 아낌없이 하는 건지. 네,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수익기로 내다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냥 감입니다. 이 교환 자체가 이제 득인지 손인지 그냥 본인이 느낌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더 잘 두는 기사일수록 그런 판단들이 조금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좌하귀의 모양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지금 한 칸을 뛰면서 계속 두어 갈지 아니면 손을 뺄지가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쪽 한 칸을 뛰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큰 자리입니다만 좌하귀의 백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곳을 한 칸은 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돌린다면 어디일까요? 글쎄요. 이쪽을 젖히고 이쪽을 붙이는 수법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끊는다면 네, 이런 식의 진행도 흑으로서는 굉장히 두터운 진행이고요. 하지만 이쪽을 젖히고 붙인다면 지금 형태에서는 백이 그냥 이곳을 잡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늘게 돼서 흑도 상변의 집이 조금 깨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명하게 우하를 굳히는 방법은 어떨까요?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죠. 이곳 지금 장면에선 두 곳 다 가능해 보이고요. 바둑 지금 팬이거나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사실 초반에 이런 나일자 고침하면 굉장히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둘자리가 없다고 판단하실 때는 이런 곳에 그냥 나일자를 굳혀서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아예 그쪽을 받아두나요? 원성진 구단이 한 번도 짚어주지 않았던 자리예요. 네. 사실 그쪽을 받을 수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 있었는데 네. 글쎄요. 당장은 안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이곳을 호구 쳤을 때 백이 만약에 이런 곳으로 손을 돌린다면 당장 이쪽 부분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곳에 급소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받고 이쪽을 한 칸 뛰게 된다면 흙이 굉장히 지금 두텁죠. 그리고 좌상기 쪽에 백돌은 곧마루 몰리기 때문에 아마 선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백 보고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약간은 흙돌의 안정을 취하면서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습니다. 받아주는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호구와 한 칸 교환이 조금이라도 득이 됐다는 걸까요?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그냥 되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흙이 여기서 조금 갈등이 생기는 거는 과연 여기서 손을 뺄 것인가 아니면 또 이 자리를 계속 나를자를 가야 되는가가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손을 뺀다면 네. 또 백에게 이 자리를 허용하는 것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런 곳에 이제 맞게 된다면 흑돌이 아직도 못 살아 있고요. 또 백은 확실히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 지금 손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뭐 수순이 많이 놓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생은 아니니까요. 네.
아무래도 완승이 아니면 자꾸 뭔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받아주기에는 발이 또 느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박정환 구단은 날일자로 받아뒀어요. 네, 역시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글쎄요, 아직까지 수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부분에 이제 형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누가 좋다고 정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한쪽으로 전혀 치우쳤을 것 같지가 않아요, 바둑이. 서로 어느 정도 정석의 모양, 그리고 좌하위 쪽도 또 저렇게 많이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각의 형세로 보입니다. 시작한 지 30분 조금 넘은 상황인데 판이 많이 메워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100으로 넘어갔어요. 천여외 구단의 선택은 우상일지 우아일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초대 챔프를 가리기 위한 천부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천부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입니다. 현수막에 보면은 우리 출전하는 선수들의 캐릭터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조형물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정말 이런 조형물들은 굉장히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귀엽게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선수들은 만족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진서 구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포석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이 바둑도 신진서 구단이 흙을 쥐었어요. 네. 자, 2015년도 3년 전 LG배 예선에서 만난 바가 있었던 두 선수인데요. 당시에는 장외지의 구단이 232수 만에 100으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당시에 신진서 구단도 물론 강하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지만 또 지금의 신진서 구단과는 완전히 실력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진서 구단이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고요. 또 장애인지 구단도 물론 실력적으로는 좋아졌겠지만 당시에 이제 장애인지 구단이나 지금의 장애인지 구단을 느끼는 체감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국을 비록 신진서 구단이 지긴 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랭킹 점수도 만점이 돌파가 되면서 1위 자리를 꿰차기도 했고요. 네, 지금 2개월째 신진서 구단이 1위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사실 네. 그 만점이라는 점수가 꿈의 만점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만점을 넘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박정환 구단 전에 이세돌 구단이 과연 이제 넘을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좀 관심사였는데 이세돌 구단은 그때 당시에 만점은 못 갔어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넘었고 또 신진서 구단이 두 번째로 넘는 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뭐 랭킹이 발표가 되면 한 번 정도 확인은 해보는 정도지만 1위 자리에 오른 게 큰 감흥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과연 진심일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1위로 물론 기쁘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박정환 구단을 지금 실력적으로 완전히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아마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세계대회 우승컵이겠죠. 네. 신진서 구단도 지금 천부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대회죠. 아무래도 세계대회 지금 우승이 굉장히 목말라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루빨리 지금 우승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천부배 준결승 그리고 내년 2월에 진행될 백령배도 준결승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진행은 아까 자주 두어진다던 네. 그 진행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흙으로 지금 1, 3, 1, 3, 5번에 네. 네, 굉장히 자주 진행하는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애용하는 포석입니다. 아까는 그 처진 나를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그냥 나를자로 두어갔어요. 여기까지 이제 나를자를 뒀을 때 백은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나를자와 또 지금 실전 같은 이 나를자 걸침, 또 하나는 그냥 이쪽을 받는 정도의 세 가지가 보통의 이제 진행이고요. 이렇게 나를자로 지금 걸쳐가면 붙이고 이곳을 협공을 해서요. 초반부터 약간 적극적인 바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웨이지 구단은 굉장히 힘이 좋고 또 전투에 능한 기사이기 때문에 약간은 신서 구단을 맞이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전투를 걸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날짜 걸침을 택한 것 같아요. 또 본인의 기풍에도 맞고요. 신진서 구단도 장외제 구단의 바둑 기풍을 설명할 때 힘이 강하고 단단하게 두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정말 장외주 구단이 힘이 장사입니다. 굉장히 수익기도 강하고 또 굉장히 버티기에도 능하고 전투라면 세계에서 누구랑 붙어도 아마 밀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전투가 굉장히 강한 기사입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둑이 유연하진 않거든요. 장애지 구단이 힘이 좋긴 하지만 바둑이 유연하지 않아서 가끔 이제 감각적인 부분에서 좀 바둑을 그르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약간 장애지 구단이 무리스러운 전투를 한다거나 약간 안 좋은 감각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조금 우세를 잡아간다면 바둑을 좀 수월하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흙이 갈라쳐 가자 중앙으로 두 칸 달려갔어요. 네, 여기까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흙이 가장 많이 드는 수법이 이곳이고요. 바로 다가가나요? 네, 다가간다면 어깨를 짚고 이런 진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저희 국가대표 리그전이나 네. 평상시에 이제 예선 시합에서도 자주 나왔던 포석이고요. 물론 흙이 지금 이런 곳을 받아서 두어가는 것도 충분히 한판의 바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이 지금 이곳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하기에 혹시 백이 요즘 자주 두어지는 수법 혹시 아시나요? 우하기요. 우하기라면은 일단 모르겠네요. 붙여가는 거 아닐까요? 이곳이요? 네. 네, 이곳을 예전에는 사실 많이 붙여갔죠. 예전에서 머물러 있네요. 네, 이곳을 붙여가고 젖힐 때 이곳이나 이곳으로 2단 젖히면서 좀 우하기의 백도를 정리하는 바둑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곳을 붙이는 수가 사실 뭐 거의 또 정석화 되다시피 네. 두어지고 있는 수법입니다. 흙이 젖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을 젖힌다면 백은 보통은 지금 이곳을 붙이고요.
칠 때 이곳을 호구를 쳐서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충분히 백이 싸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까 그 귀 쪽을 붙인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앙 하나 교환으로 인해서 네, 끊는 이곳을 형태가 됐네요. 네, 끊는 형태가 되었고 이런 식이 됐을 때 흑돌도 약간 지금 자충이 있거든요. 네. 이런 형태가 났을 때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곳을 붙였을 때 보통 흑이 이쪽으로 젖힙니다. 그랬을 때 2단을 젖히고요. 네, 이런 식의 변화가 최근에 자주 두어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나니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아, 요즘도 많이 두어지네요. 네, 수가 많이 두어서 지금은 조금 다른 게요. 네. 제가 이곳을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 외우면 안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곳을 붙였을 때는 이 두 칸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의 돌을 좀 공격이 가능할 때 백도 두 텀을 쌓는 거고요. 지금 이 두 점이 두 칸이 벌려져 있으면 흑은 사실상 거의 공격당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텀을 쌓을 필요가 없죠. 백의 입장에서는. 아, 무작정 외우는 게 네, 여기서 탄로가 나네요. 그래서 우변이 안전할 때는 네. 지금과 같이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여기서도 네, 지금 같이 느는 수, 또 2단 젖히는 수, 또 여기까지 호구 치는 수. 네. 세 가지 모두 다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장의중 구단은 가장 평범하게, 가장 무난하게 그냥 늘어두었습니다. 자, 현재 중국 성도에서 대국하는 현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신진서 구단이 정말 바둑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키도 성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진서 구단이 지금 볼 때마다 저도 가끔 보는데 네. 볼 때마다 키가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아기 같았는데 이제는 원성준 구단보다도 크잖아요. 저보다 훨씬 커가지고 네. 지금 제가 한참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키가 작았을 때부터 발도 크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처음 입단했을 때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지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그때 이미 발이 280이라고 제가 인터뷰에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키는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돼 키가 크는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진서 구단 인터뷰 보니까 그 대국 한 판 할 때마다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하던데요. 네, 뭐 일반 대국을 할 때는 몸무게가 1kg씩 빠지고 장고 대국을 하면 1.5kg가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도 예전에는 사실 그 대국을 하면서 대국을 한 판 이제 장고 대국을 하면은 뭐 한 2kg씩 빠지고 네. 그만큼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높고 또 대국을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계속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도 살이 잘 안 쪘었거든요. 20대 초반에서는 그랬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예전같이 제가 뭐 이렇게 예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살이 무럭무럭 찌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정말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올해만 해도 이미 100판을 넘기기도 했고요. 네. 장혜재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자, 천부배 준결승전에서 3년 만에 다시 또 만났습니다. 그냥 늘어두지를 않고 호구를 쳤었군요. 네. 사실 호구가 보통이긴 해요. 더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 장의주 구단이 느는 수를 두었길래 이 수도 저도 그냥 비슷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순이 조금 틀렸었네요. 그냥 느는 것과 호구를 쳐놓고 느는 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다만 이 호구가 조금 확실한 이유는 이곳을 그냥 열게 된다면 흑에게 이곳을 허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백도 이곳을 막아서 안정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 교환이 흑으로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구의 교환이 확실하게만 된다면 백도 하고 싶은 모양이고요. 신진서 구단도 실전에 그냥 늘어두면서 무난하게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한 칸을 뛰는군요. 조금 공격적인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상기 쪽에 이곳에 붙이고 침입하는 약점이 항상 있거든요. 네. 이 약점을 이 한 칸으로 인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보강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깨 짚는 수순으로 좀 차분히 흘러가는 바둑입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운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뭐 천보배도 중간에 휴식 시간은 주어지지 않아요. 네,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 예전에도 점차 이제 점심시간이 없어지는 추세였는데요.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더 이제 아무래도 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약간 인공지능을 보면서 약간 반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럴 가능성을 지금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수는 뭐 그 전에 공부를 해서 두는 수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수익기로 판단을 해서 네. 지금 이쪽 한 칸에 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한 칸이 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신서 구단의 생각은 지금 이 두 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단이 가능한 거군요. 아직은 완전히 차단된 모양은 아니고 흑도 글쎄요,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냥 알기 쉽게 백이 막아서 연결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네. 지금 신서 구단은 이곳을 찌르고 이곳을 두 점을 잡아서 이 그림은 지금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변의 두 점만 잡으면 된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쪽 약점이 있어서 괜찮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여도를 보이자면 이곳을 막았을 때 이쪽으로 끊어서 크게 네. 백도를 공격을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있는다면 이쪽을 빠져서 A와 B가 맞보기가 되거든요. 이 싸움이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측을 내어주는군요. 네. 방금 그 참고도대로 된다면 네. 아무래도 흑이 조금 편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변 두 점은 버리는 수를 택했고요. 또 장웨이지 구단은 이쪽 막는 자리가 지금 워낙 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두 점을 버려도 충분히 둘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막아서 두 점을 제압을 시켜둡니다. 네. 근데 지금 6대 4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이 진행은 백이 인공지능은 백이 조금 둘만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네요. 원성진 구단이 보기에는 어때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아직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우변 쪽이 두 점이 약간의 이제 활용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분 쪽으로는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네.
단단하게, 이 정도면 단단하게 두 점을 제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뒷맛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이쪽을 3-3을 들어가고요. 네, 내려서면 네, 이곳을 쓴다면 이쪽 막는 부분이 선수로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을 손을 뺀다면 이쪽을 호구 치면 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건가요? 만약에 손을 뺀다면요. 네. 호구를 치고요. 지금은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이쪽을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네. 네, 이쪽 막는 수가 선수로 듣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흙도 받으면서 젖히면 선수 되는 거 아닌가요? 이곳이죠. 네. 이곳을 막았을 때 일단 이 교환을 지금 안 하고 그냥 맞기 때문에 지금은 젖혀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네. 이쪽 끊는 약점이나 이쪽에 3-3을 들어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은 이 교환을 할 수 없고 백에게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 막는 부분은 당장은 흙도 받진 않겠지만 약간의 뒷맛은 나쁜 모양입니다. 흙도 뭐 막더라도 당장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수를 내주더라도 네. 초반에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손을 뺄 겁니다. 먼저 물어봤고요. 다른 반발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백이 입구자로 들여다본다는 데를 네, 이곳이요. 네, 흙이 둔다던가. 그래서 이곳을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곳을 넘어간다면 네. 네,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는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맛이 굉장히 나빠요. 이쪽을 붙이고요. 가장 쉽게 이렇게만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쪽을 안 받게 되면 호구 치면 사는 모양입니다. 네. 부분적으로. 또 잡으러 간다면 때리고. 네, 수수는 뭐 조금 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외길의 모양이라 외길 수순이라 이렇게 된다면 흙이 도로 잡히는 모습이죠. 네. 네,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변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네. 받아둬야겠어요. 아마 장웨이지의 구단도 이것까지는 네, 이제 막아두고 나중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이쪽 입구자에 이제 사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호구를 치게 되면 백이 깔끔하게 사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정도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흙도 바로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하셨고요. 이제 상변을 좀 지우러 가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진행은 상변을 뭐 걸친다든지요. 아니면 뭐 좀 날일자, 뭐 붙이는 수 여러 가지 이제 수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이어서 네, 두는 것이 정수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백에게 이쪽 자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백 상변 모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물론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만 일단은 좌상 쪽의 부분이 더 급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날일자로 상변 견제 갔습니다. 지금도 바로 물어봐요. 네. 지금 아낌없이 교환시키네요. 그렇죠. 지금의 두 점은 완전히 잡힌 모습이고 우상기에 이제 3-3에 활용을 한 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빨리빨리 흙이 더 두터워지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흙도 과연 이어줄지 아니면 네. 어떤 반발이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발이 있다면 이렇게 이거는 글쎄요. 애매한 반발인데요.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곳을 찌른다면 지금 신원 선수는 이곳을 씌어서 네. 지금 다 잡으러 갈 생각을 하고 있나요? 또 차단을 하고 굿자를 둔다면 백이 지금 이 3-3에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 전체를 잡으러 가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변을 뭐 차단 간다고 해도 역시나 씌워갈까요? 이곳이요. 네, 이곳도 지금 씌워간다는 생각이 이쪽으로 씌워갈지 아니면 한 칸으로 씌워갈지는 수익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흑도 이렇게 키워서 크게 전체를 잡으러 간다는 뜻으로 보여요. 네, 백보고 뭐 자신 있으면 해보라는 얘기군요. 네. 신지서 구단이 굉장히 강수를 들고 나왔고 아, 가지 못했어요. 네, 백도 아까 그 진행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 원성진 구단도 교환을 해둘 수 있으면 좀 빨리빨리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중앙을 늘어둔 수도 반발인 것 같은데. 네. 흑이 둔 이 반발이요? 예. 네. 그럼 이 교환을 지금 시점에 꼭 했어야 했나? 백이요? 네. 지금 흑은 이 반발까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흑이 둔 이 자리가 뭐 꼭 백의 입장에서는 꼭 허용해야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아픈 자리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백이 뭐 교환이 손해봤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변화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젖어가는 것도 되는군요. 네, 이 3-3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교환을 해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들여다보는 교환을요. 이 교환을 해놓고 3-3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하지만 아까 이승훈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흑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도 있거든요. 이 네. 교환을 해두면 아까의 이쪽 밑에 붙임 같은 수들이 선수로 듣지 않기 때문에 아마 두 군데를 다 활용하는 수법은 확실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전은 계속해서 신진서 구단의 반발이 나오고 있고, 자, 스코어도 좀 좁혀졌습니다.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환영할 만한 변화는 아닌 게요. 이곳이 지금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이쪽을 누가 두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백은 어떻게든 지금 선수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원래 이 교환을 하지 않았으면 백이 먼저 갈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네. 약간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급하다고 할까요?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곳을 당하면 백이 바둑이 초반에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선수를 잡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돌도 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라도 손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이나 이곳이 굉장히 큰 자리죠. 하지만 이쪽을 지금 호구를 치게 된다면 네. 이 교환들이 다 악수거든요. 백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교환은 확실히 좀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우화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은 이 상변이 워낙 크긴 하지만 이곳까지는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요.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군요. 네. 네, 이쪽을 끊으면 백도 물론 우하기 쪽에 백돌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또 약간의 이제 흑의 세력을 견제를 했기 때문에 한 수의 가치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변을 두면 확실히 손해고 이곳을 당해서요. 네. 이곳을 둔다면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이쪽으로 끊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흑도 조금 더 반발 없을까요? 삼선으로 단수를 쳐서. 네, 이곳이요. 네.
이 단수 치는 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뚫고 나온다면 다시 이쪽을 받아주고요. 이어서 네. 이 한 점의 팡트림이 굉장히 훌륭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잠시 지나쳐 갔는데 얼굴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박종환 구단. 박정환 구단이었나요? 그 승리의 블루 셔츠가 보여지고. 네. 네. 그곳을 끼워요. 이거는 그냥 받아둔다는 건가요? 네, 지금 선수를 잡아서 상변으로 손이 지금 가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수로 그냥 이어둔다면 백도 이곳을 빠졌을 때 후에 이곳을 지금 이곳은 없습니다. 네. 백이 이곳을 찔러오는 수가 약간은 당장은 뭐 확도 반발을 하겠지만 조금 신경이 쓰여서 확실하게 두텁게 끼우는 수로 이 맛을 없앤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참 최근에 신진서 구단 보면은 뭐랄까 좀 급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유연하게 판을 잘 짜 나가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이 끼운수의 단점은 지금 백이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아까는 이쪽으로 있게 된다면 이 한 점으로 단수 쳐도 확실히 잡는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단수를 쳐도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만 둬도 아까보단 가치가 작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백도 손을 뺐고요. 뭐 우변이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이 정도면은 일단락이 됐다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방향은 다시 또 상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세계대회입니다.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이번에는 다시 또 박정환 구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새로운 포석이 아닌 흔히 즐겨두는 포석으로 천여회 구단을 맞이했고요. 자, 천여회 구단이 3-3을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3-3을 들어가고 싶은 장면이에요. 그 이유는 하변 쪽이나 우변 쪽이나 사실 서로 발전성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발전성이 있을 때는 이제 한쪽으로 걸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은데 지금은 이 돌이 나와 있고 또 이 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발전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괜찮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으로 막아서 진행을 시킵니다. 네. 지금은 생각보다 바둑이 판이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실리를 두 텀도 뭐 서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가 지금 누가 맞느냐가 중요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네, 막상 계산해도 몇 집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서로 뭐 한 30집 정도밖에 안 나는 형태로 보이고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쪽으로 맞고 이랬을 때 보통의 수법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두고요. 네, 이렇게 둬서 우변 쪽을 좀 키워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지금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날일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변 쪽에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시킬 바에는 이곳을 젖히고 2단 젖혀서 귀에 두 점을 확실히 집으로 간다는 거군요. 네, 잡는 정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판단이 이제 주위의 배석이랑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잘 아마추어 분들도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력에 분명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백에게 하변을 내어준다고 해도 뭐 큰 집이 만들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우하도 쉽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뭐 남은 곳이라고 하면은 우변이 되는 걸까요? 네. 우변과 이제 우상귀 쪽의 형태가 조금 변화가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구단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사실 가장 잘 둘 때는 바둑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서로 모르는 바둑을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정리를 잘합니다. 정리의 달인이죠. 네,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승리를 이제 취해가는 바둑이 많은데요. 천야오의 구단이랑 두면은 지금도 보셨듯이 약간 바둑이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네. 만약에 우변과 뭐 상변 쪽의 흙 모양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뭐 크게 이제 막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정말 장끝내기로 바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바둑일 때는 뭐 서로 이제 5대5의 바둑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패턴이면은 박정환 구단 쪽이 좀 반기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천야오 구단도 이렇게 바둑이 단순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이제 포석을 짰다고 보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화면에 띄어지고 있는 스코어는 박정환 구단 쪽인 흑 쪽을 좀 가리키고 있기는 하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상대 전적이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데 있어서는 최근 6연패가 좀 컸는데요. 네. 그래도 미세한 승부가 나왔을 때 기록적으로는 박정환 구단이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종반이 사실 굉장히 강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뭐 종반하면 박영훈 구단이나 다른 기사들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사실 종반이 거의 세계에서 제일 강한 기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승부도 굉장히 잘 두는 기사고요. 자, 우상과 우변을 한 번에 처리하는 입구자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도 우변이 크기는 할까요? 지금은 별로 큰 모양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가 또 네. 백에게 손이 와서는 이런 부분이 백이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까지 와서는 서로 발전성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곳은 우변은요. 그러면은 하변인가요? 하변도 발전성이 없죠. 지금 이곳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백이 둬봤자 이 정도기 때문에 네. 큰 자리가 아니고요. 그럼 지금은 상변일 것 같아요. 상변이 뭐 훅이 둔다고 해서 아주 큰 집이 나는 모양은 아니지만 네. 손을 빼게 된다면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갔을 때 상변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집이 없거든요. 또 바로 방어가 안 되는 건가요? 당장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는 있지만 네. 백이 상변에서 안형이 나오고 훅이 곳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변이 급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받아둬야 된다는 거군요. 네, 이제 뭐 단순히 이런 식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좌상기 쪽에 조금 압박을 하면서 뭐 받을 것이냐. 부분적으로는 이쪽 붙여서 두는 수도 있거든요. 네. 젖히게 된다면 호구를 치는 수도 있고요. 여기서 2단을 젖혀서 이런 식의 이제 교환을 해놓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그곳은 지금 후수의 자리고요. 이쪽을 박정환 구단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지 않았다고 하면은 백이 중앙을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곳을 만약에 안 둔다고 없다고 가정을 하면 네. 글쎄요. 뭐 이 정도 느는 수는 물론 뭐 집으로도 꽤 크긴 합니다만 또 뭐 끊기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는 것이 싫었나요? 밀고 축으로 제압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축은 백이 지금 유리하죠?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 자리인데 일단 박정환 구단이 상변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 버텨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나가서 지금도요. 끊어가면은 역시 축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지금 이 혹으로 방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끊는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을 지켜둔 자리. 그렇다면 네, 상변을 좀 걱정을 해야겠어요. 이 수는 사실 예상이 되는 자리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이 수에 대한 대비가 과연 어느 정도 돼 있을지 궁금하고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사실 당장 지금 잡으러 가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간다든지 해서 상변이 조금 깨지더라도 어차피 상변은 큰 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상변의 부분이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의 처리에 따라 좀 크게 기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팽팽하게 바둑이 전개가 됐고요. 일단 상변 쪽에서 누가 포인트를 올리느냐가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것 같고 박정환 구단은 지금 상변을 어느 정도 깨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한 칸 뛰더라도 이런 곳을 늘어서 상변은 깨졌지만 붙이고 느는 자리가 또 굉장히 흙으로서는 두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 깨진 만큼 흙도 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단단하기는 하지만 집이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쪽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을 계속 백에게 공격 가야 되나요? 네, 이쪽을 백에게 모자 시험을 당한다면 이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튀어나오고 백돌을 같이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방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늦추기보다는 계속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차지하나요? 네, 지금 한껏 지금 실리로 버티고 있죠. 네. 받아주고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곳을 받기는 지금 싫어요. 기분이 나쁜가요? 네, 이쪽이 상변이 어차피 집이 아닌 장면이기 때문에 이곳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천야오의 구단의 생각은 이쪽을 씌우더라도 네. 어차피 이곳을 지금 뛰거나 하게 된다면 몇 집 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이곳을 늘어서 상변은 이제 깨졌지만 우변 쪽이나 전체적인 중앙의 두터움을 형성해 가는 것이 괜찮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중앙의 두터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두터움으로 사실 집 만들기에는 좀 곳곳이 많이 뚫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두터움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 바둑은 뭐 크게 두터움으로 집을 만든다기보다는요. 어차피 지금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거든요. 바둑 자체가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좌변 쪽에 이제 흑돌에 집을 조금 더 보탠다던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집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참 상변에 깨 들어와라 깨지는 만큼 그냥 감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천여회 구단은 반대로 지켜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89년생의 천여회 구단 일찌감치 세계대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기사인데 그에 비해 세계대회 우승은 좀 늦었습니다. 네. 2013년도 출란배, 2016년도에 백령배 그래도 2개의 타이틀을 획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천야의 구단이 사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타이틀을 LG배 타이틀을 딸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몇 살이었죠? 만 16세였나요? 구리 구단과의 이제 대결에서 그때 당시 3대 2로 아마 패했을 텐데 그때 했으면은 정말 천야구 구단이 이제 세계 초탑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조금 구리 구단한테 뼈아픈 패배를 당했었고요. 하지만 천야구 구단이 정말 꾸준하게 자국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 대회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 기사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특별히 슬럼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천야구 구단은 슬럼프 없이 근 20년 가까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6년도에는 자국 천원전을 8연패나 획득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천원전은 도전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항상 이제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되었었는데요. 그래도 천연전 8연패라는 기록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좀 멋진 수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곳을 느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효율적으로 한 칸을 튀어나갔고요. 이제 다만 이쪽 끼우는 약점이 조금 노출이 됐거든요.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박정훈 구단은 끼우는 거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을 들여다보는 또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백도 당장은 이제 결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상변 서로 중앙 한 칸 뛰어나오는 자리는 진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알기 쉬운 행마만 보여주는군요. 네. 천양의 구단이 그렇게 어렵게 두는 기사가 아니거든요. 가장 정수대로 가장 탄탄하고 두텁게 두어가는 기사이기 때문에 물론 더 생각을 해서 더 좋은 수를 찾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겠지만 조금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가장 무난한 수법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천여회 구단이 좀 박정환 구단을 만날 때마다 극단적일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그런 장면은 단 한 차례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일단 좌상기 모양의 좌변 쪽에 이제 변화가 되고 나서는 사실 그런 바둑이 좀 나오기 힘들고 서로 비슷하게 이제 호각을 이루는 바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이 맞춤 포석을 들고 네. 나온 걸까요? 어쩌면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굳힘을 한다거나 해서 흥 모양을 크게 키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타개와 공격 이런 식의 바둑 흐름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좀 이제 판을 잘게 쪼개면서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해 가는 그런 포석을 조금 염두에 두고 온 것 네. 같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준비가 느껴지는 포석이었습니다. 사실 포석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55수까지 원성준 구단이 최근에 자주 두어지기 때문에 정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그런 포석들이 자기의 이제 입맛에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정환 구단이 상대방에 대한 바둑두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천야후의 구단이랑 두기 전에 이런 포석을 짜는 것이 본인에게 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뭐 흙도 어렵지 않은 행마라면 한 칸이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싱거울까요? 한 칸 이쪽이요. 네, 중앙에 한 칸을 뛰어 나가는 게 네, 충분히 있고 한 칸을 뛸 수 있는 장면이고요. 만약에 이쪽 한 칸을 그냥 뛰는 것보다는 하나를 교환을 하고 뛰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의미가 있죠. 네. 약간 우변에 끼우는 약점들이 조금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는 교환이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도 그냥 이어주면은 감사한데 네, 반발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있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떨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뭐 우측으로는 반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발한다면 이곳을 치받고 쌍립 정도의 이제 반발이 할 수가 있는데요. 흑도 이 자세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날짜 자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뭐 흑도 뭐 기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박정환 구단의 이제 생각은 이곳을 과연 뛰는 것이 이 바둑의 흐름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과연 득인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변 쪽으로서는 조금 견제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쪽의 행마가 맞는 행마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좀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흑이 우변을 지켜두고 백이 중앙을 두어올 때 안에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네, 이곳을 붙여서 네. 이곳이나 이곳을 늘게 된다면 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환들이 뭐 흑도 득인지 아닌지가 어려워요, 사실. 어쩌면 또 흑이 상변을 살 거라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마지막에 보여주신 수순이 꽤 멋져 보이는데요. 이곳이요? 네. 네, 이곳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화려해 보여요, 행마가. 네, 화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화려한 행마. 네. 근데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막상 백이 모양은 나쁘지만 이쪽을 훅 내자면 차단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둘 때는 네. 약점까지 수익기가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자칫 판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목자 두고 입구자 둘 때요. 바로 막지를 않고 날일자로 좀 비켜서 받으면 되지 네, 않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받아야 되죠. 왜 이 얘기는 설명을 안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날일자로 받는 것이 정수인데 네. 지금도 약점이 없진 않거든요. 또 생겨날까요? 뭐 백도 물론 굉장히 겁나는 진행이긴 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흑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될 거라면 네. 굳이 사실 이곳을 둘 필요가 꼭 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좀 많이 네. 따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수순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네. 시간 많이 아껴놨거든요. 네. 지금은 행마가 뭐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야 하는 장면이고, 흑이 또 지금 상변 쪽으로 아까 이런 곳이 생각보다는 서로 안형이 급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실리로 두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지네요. 네, 지금 저도 계속 네. 해설을 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있고, 아, 원성진 구단도 그러세요? 네, 지금 저도 어디를 둬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고, 단순히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또 지금 공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환이 지금 득이라고 확신이 않습니다. 네. 그럴 바에는 집으로 확실한 자리. 네, 상변 쪽을 이제 살아두게 된다면 이런 교환은 이제 아껴서 나중에는 이쪽으로 돌이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칸과 이 한 칸은 백에게 이 자리를 맞는다면 네. 굉장히 아픈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는 교환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곳은 그렇게 아픈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도 자칫 중앙의 행마 잘못하다가는 약점이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바둑판 앞쪽으로 바짝 다가서 있는 두 기사입니다. 봤을 때는 시선이 한 곳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네, 아무래도 지금 상변 쪽으로 시선이 갔을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도 상변 쪽에 멀잖아요, 시선이. 그래서 조금 더 바둑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박정환 구단은 이제 방송 대국을 할 때 머리가 거의 안 보이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런가요? 최근에는 뭐둘 때마다 거의 정수리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좀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잘 의식을 못할 거예요. 아마 바둑을 두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전여회 구단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록자들도 모두 자리를 비웠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군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이요. 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좀 교육이라고 할까요? 기록자들에게 이렇게 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국 중에는 크게 이제 많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근데 중국 이제 시합에서는 기록자가 상당히 좀 자유분방하다고 할까요? 네.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아는데 괜히 저로 인해 좀 바둑에 기사들이 영향을 미칠까봐 네. 좀 신뢰가 될까봐 호흡도 좀 조심을 하려고 하고 네. 괜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릴까봐 네. 배도 채우고 들어가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좀 자유분방하게 모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이제 중요한 바둑일 경우에는 프로 기사가 기록을 합니다. 네. 이제 신예 프로 기사나 뭐 여자 프로 기사가 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프로 기사가 기록하게 되면 그 대국 둘 때에 이제 기록자가 만약에 신경을 쓰이게 하면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대부분 이제 지방의 대회도 많고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대국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이제 기록자가 좀 프로 기사가 한다기보다 일반 아마추어 뭐 전문 기록자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할 때도 있다고 얘기도 듣기도 했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이 화면으로 봤을 땐 착수를 하고 자리를 비웠는데요. 와. 저 지금 정말 말없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한 수입니다. 네, 굉장히 예민한 수입니다. 실리로 일단
만약에 손을 빼게 된다면 네. 이곳이 밭전자로 사이를 가르고 나와서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거든요. 받아준다면요? 그러니까 받게 된다면 백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어려워요. 그것도 잘 안 떠오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집으로 워낙 손해고 백의 모양이 너무 뭉쳤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받진 않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세로는 지금 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요. 네, 이쪽을 허용을 하더라도 지금 받는 자세가 이렇게 붙여서 받는 모양도 있습니다만 이쪽을 치봤고요. 네. 여전히 이곳에 지금 돌파가 남아 있고 백이 복원을 한다면 이쪽을 호구를 치는 수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흑도 지금 패를 합니다. 물론 팩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흑은 나중에 이어줘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진행을 택할지, 그냥 찝는 것은 변수를 치고요. 네. 이쪽을 돌리는 것이 행마의 기본인데 지금은 백이 전혀 득이 없어요. 결국은 이곳을 지킨다면 흑은 단단하고 백은 오히려 집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진행은 백이 안 좋고요. 자, 처녀의 구단이 생각보다 손이 빨리 나왔는데요. 과연 어디였을지. 기세는 지금 백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손이 어디로 빨리... 이래서 박정환 구단도 바로 나왔던 거군요. 네. 근데 바로 나왔나요, 박정환 구단이? 저는 지금 때려야 되는지 이곳을 늘어야 되는지가 약간 어렵다고 봤는데 박정환 구단이 바로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때렸을 것 같네요. 입구자부터 준비를 해두지 않았을까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때려야 되는데 약간 나중에 단수 치는 부분이 약간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느는 게 더 득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지금 늘게 된다면 네. 이것 부분이 선수가 돼서 이쪽에 약간의 이제 아까 같이 뭐 찝거나 했을 때 이곳이 백으로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할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나왔으면 때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미 이렇게 될 자리라고 내다봤던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그 밭전자 자리 가리는 곳은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곳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곳을 허용을 하더라도요. 그냥 또 손을 이쪽을 받든지 아니면 손을 중앙으로 그냥 돌려서 네. 본다든지 하더라도 이 집은 이제 큰 집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미생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백으로서는 지금 이곳을 받는 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당했습니다. 집으로 생각보다 지금 집이 굉장히 예민한 바둑이거든요. 누가 실리가 이제 많은지가 굉장히 좀 예민한 바둑인데 지금 저곳을 받을 수는 없어요. 천야의 구단도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역시 흑이 두지 않은 자리로 붙여서 상변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도 그 수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장고 끝에 2선 상변 입구자였었거든요. 네. 글쎄요, 이 수에 대한 대비가 지금 돼 있나요? 지금 이 진행은 이 한 점이 굉장히 두텁고 백이 좌측과 우측이 모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진행은 흑이 안 되죠.
지금 뭐 그 호구 자리로 들여다볼 타이밍도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곳이요. 예. 그 자리만 교환이 되어 있으면 젖혀서 응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타이밍이 찍고요. 치받고. 글쎄요, 이 수상전이 네. 될 수도 있는데 흙이 일단 더 떨리는 모습인데요. 이쪽을 치중 가면 네. 이곳을 당해서 흑은 내수, 백은 다수로 잡힙니다. 또 이쪽을 막자니 이런 곳에 뛴다면 백이 안형이 굉장히 많고 수가 생각보다 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행은 흑이 분명히 좀 더 떨리는 모양이거든요. 이쪽을 치받는 수도 지금은 그냥 이쪽을 잡기만 하더라도 네. 이 두 점이 워낙 두텁게 잡혀서 안 될 것 같고요. 차단을 해도 중앙 공격이 별게 없을까요? 네, 이곳을 차단을 다 하더라도 또 이곳을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요. 바로 불가능하군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발이 안 보이는데요. 앞서 지키는 데 있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아예 좌상을 먼저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면 자연스레 좀 방어가 될 것 같아요. 이곳이요. 예. 근데 너무 떨리는데요. 이것도, 네. 물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거는 흙이 굉장히 떨리는 모습이고 제 판단으로는 그냥 이 정도의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상변은 좀 잃고 난 이후에 네, 좌상에서 좀 얻어야 할까요? 이곳을 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서 상변에서는 조금 실력을 내주었지만 네. 아직 좌상기 쪽에 백돌이 확실하게는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후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100% 완벽한 수읽기가 되어야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박정환 구단이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시간을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천부배 준결승전 한국 랭킹 1, 2위 신진서, 박정환 구단이 출격을 했습니다. 또 올해 우승자가 나오는 마지막 대회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준결승 또 모레 이제 결승이 계속 연달아 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마지막 세계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중반 들어서는 박정환 구단이 시간 사용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본인 이제 정해진 시간이 각자 있기 때문에 상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본인의 시간만 흘러가다 보면 초조함도 생길 것 같고요. 또 네. 빠른 결단을 해야 하겠다라는 조급함도 생길 것 같고요. 네. 이제 시간이 지금 정상급 기사들이야 사실 초읽기에 몰린다고 해도 아주 큰 실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남아있으면 좋은 게 바둑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이제 이기는 수순을 찾는 것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 소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유리하죠. 이제 확실하게 큰 변화 없이 이기는 수순을 찾을 때 시간을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잠시 기지개를 폈던 박정환 구단, 이수 가능하다고 봤군요. 맞히셨네요. 글쎄요, 저는 이수 읽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나요? 뭐 가능하다면 좋죠. 가능하다면 네. 좋은데 저는 흙의 모양이 굉장히 나빠 보이거든요. 호구의 형태가 나쁜 형태로 보여지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호구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아니고요. 글쎄요. 먼저 이렇게 그냥 느는 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이쪽을 일단 저침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늘어서 만약에 치중을 가서 잡으러 온다면 이 느낌은 흙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고 너무 어려운데요, 수읽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진행도 하나만 보여주셨는데도 이것만으로도 어려운데요. 네, 이 변화 말고도 또 많은 거잖아요. 많죠. 지금 백이 이쪽으로 찝는 수, 네. 젖히는 수, 느는 수. 그냥 있는다면 그래도 이 진행은 흙이 손해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더라도 많이 득본 건 아닌데요. 이 진행이면 그래도 흙이 둘만해 보이고요. 백도 바로도요. 천양호 구단이 굉장히 지금 속기로 일관을 하고 있고 글쎄요, 지금 이렇게 는다면 네. 아까 그냥 는 형태보다 오히려 이 교환은 조금 악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치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이곳까지는 외길의 진행으로 보이고 박정환 구단이 설마 지금 이곳을 늘면요, 단수를 치고 늘게 된다면 이곳을 뚫고요. 네. 상변 눌러갈 때 눌러갈 때 다 버리는 진행을 좀 염두에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선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고 상변을 혹시 키우는 작전을 근데 너무 큰데요, 이건. 판을 전체적으로 내어보고 판단을 한 선택일지 그게 아니라면
안에서 싸워보자는 선택일지.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은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네. 이 두 점이 굉장히 두텁다. 그래서 버리더라도 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백돌 지금 기세로 이쪽을 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또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끊어가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네요. 상당히 조금 살 떨리는 승부를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안에서 싸워보자는 건지 아니면 바깥으로 판을 크게 내다보는 바꿔치기를 선택할지 좀 궁금해진 시점입니다. 바둑판 앞에 바짝 다가서 있는 박정환 구단, 과연 어떤 그림으로 상변을 마무리 지을까요? 전북의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박정환 구단과 천여우 구단의 준결승전입니다.